강의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의 그 파워포인트를 쉐어하는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입니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첫 강의가 너무 좋아서 일단 그 저에게 주어진 토픽은 코로나 이후 인터넷 선교라는 건데 일단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지금 캄보디아 연구원 CRRC라고 그랬죠. Cambodia Research and Resource Center. 보니까 여기 뭐 기일성 교수님하고 다 들어와 계신데 일원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부탁하신 거는 선교사들이 코로나가 지난 후 선교의 시대적인 상황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코로나 전에도 물론 인터넷 선교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었다면 현재는 단연 대면 모임과 대등한 정도 어떤가에 좀 구체적인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 학술적보다는 reflective practitioner 그래서 reflective practitioner라는 한국말 단어가 몰라가지고요. 파파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파파고는 그냥 성찰가 그래서 성찰가는 아니지. 성찰가라고 하면은 조금 부족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하는 실천 선교사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연구하는 실천 선교사는 우리 CRRC가 지금 8년 동안 추구하는 어떤 선교 방침입니다. 우리 기일 선교사님도 있고 뭐 장완익 선교사님, 황종철 선교사님 8년 동안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줄곧 외쳤던 것이 연구하면서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8년 동안 그래도 뭐 책도 많이 쓰고 또 그 시간 중에 또 다들 뭐 공부도 해서 마스터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구하면서 우리가 직접 해본 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theory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간단히 그냥 저를 설명하면 연구하는 실천 선교사로서 20년 동안 저는 미국에서 2세 교회 5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0년도에 미국 이민교회가 당면했던 문제가 그 당시 이민 목회자들과 신학 교수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미국의 2세들을 한어로 훈련시켜야 돼 영적인 그리스도로 성장시킨다라는 막말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이민 초기에 영어 2세들 한국말을 못하는 2세들을 한국말을 공부시켜서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얼토당통한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그 EDD죠, Doctor of Education이라는 걸 한 분이 너무 활발하게 이민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사실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그 리스폰드가 크리스찬 한미 연합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리서치 그룹인데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플로에서 디민을 쓰면서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2세들을 영어를 하는 2세들을 한국말을 훈련시켜서 해야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선교 가서 외국어를 교육시켜서 모국어가 아닌 그 hard language가 아닌 우리 말을 교육시켜서 교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꽤 잘 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주사 대학에서 이민역사 논문대에서 골든 어워드 받았습니다. 또 20년 동안 제가 캄보디아 선교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죠. 2001년도부터 들어갔으니까요, 캄보디아는. 그 미국 제가 그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저는 개척교회 운동을 미국 은혜교회와 시베리아의 27개 교회를 개척하는 2003년도부터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꽤 아주 잘 됐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선교의 현실은 자립하는 교회에 거의 교회 개척에 예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2009년도부터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라는 데 가가지고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책이 갓벤 을이라고 레그넘에서 나온 책인데 그 홀리스틱한 미션 아까 우리 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말하는 로잔에서 나온 그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게 사실은 로잔을 운동을 시작하신 그 누구죠? 우리 빌리 그레엄하고 존 스타트하고 시작한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가 누가 시작했냐면 존 스타트하고 빌리 그레엄이 영국의 옥스퍼드에 와서 그러면 우리 그 Third World Country의 사람들 모아서 신학자로 만들자라는 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그넘 출판사가 같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제 박사 논문이 저는 공존론적 그러니까 both and 부모 같은 갑의 선교사, 스폰서 같은 갑의 선교사, 파트너 같은 동갑의 선교사 뭐 그래서 이런 거는 벌써 계속해서 발표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또 제가 아릴락 연구소 발표회 하는 건데요. 아릴락은 그 한동대에 있죠. 캄보디아 교회와 캄보디아 사회 뭐 관계 이런 걸 얘기하면서 캄보디아에서 교회란 이런 거를 이제 내일 강의할 텐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MK2021에서 발표했잖아요. 아직 캄보디아는 교회 그러면 definition 자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라는 definition이 홈 처치도 들어가 있고 뭐 셀 처치도 들어가 있고 미니스트리 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처치 1722개 그리고 다 합해봐야 3,100개죠. 3,19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90개가 지금 교회인데 크리스찬 인구가 지금 1.16%에 불과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체적인 픽처를 그리기엔 우리는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도 또 우리 빌리 그레엄이 시작한 매거진이죠. 미국의 유명한데 거기에서 이제 캄보디아 무슨 크리스천 거버먼트 인도스먼에서 아주 뭐 크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조차도 캄보디아에 7,000개 교회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연히 다 연구가 나와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숫자를 불려야 되는지 미국 사람들의 그 숫자 불리는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구하시면서 정확한 숫자 관련과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강의는 철저하게 실용적인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선교 방법을 연구하는 실천적 선교사의 입장에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는 건 제가 그냥 theory를 알고 해보지도 않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고 코비드 19 때문에 해보고 아 이거 되겠다 그리고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발표하겠습니다. 프놈펜 포럼 강의 그 첫 번째는 그 코비드 때문에 사회와 교회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나의 선교 사역의 함축 그것을 imply 할 수 있는 그럼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열고 거기에 이제 북톡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고 선교합시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호응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파리 자카리아라는 그 CNN에 있는 그 인도 사람이죠. 그분이 쓴 책이라든지 뭐 아까 우리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거 노아 하라리라가 하는 뭐 세이피안 뭐 이런 책들을 사실 뭐 언제 시간이 있을까서 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한 30분 정도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세상에 이 파리 자카리아는 좀 천재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 4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하자마자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책을 4월 달에 출판했으니까 미국에서 뭐 말을 다 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없는 예언적인 사람들이죠. 또 예를 들어 임종표 선교사님 이분이야말로 연구하는 실천 선교사의 아주 대명사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강의 보면서 아 역시 필드가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필드가 없고 물론 우리가 선교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만
이렇게 필드가 있는 분하고 그냥 선교학을 학으로 하는 분하고 너무 다른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19 한국 선교 그 미래의 방향 설정에서 뭐 언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 다 떠 있습니다. 그냥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 한미성 이렇게 치면 아니면 그냥 임종표 선교사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음 물론 포스트 코빗은 뭐 4차 산업혁명의 선교죠. 그건 뭐 아까 첫 번째 강의도 나왔지만 그 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녹음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저는 캄보디아에서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의 선교 example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6 년째 오아시스 카운슬링 센터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제 8 월에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4일 격리가 좀 안 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매주일 스태프 미팅을 우리 아내는 미국에 있고 우리 그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오아시스 카운슬링 스태프들은 줌으로 모임하고 있고 계속 대화하고 있고 또 우리 캄보디아 스태프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줌으로 카운슬링이 직접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비드 19 때는 거의 대부분이 줌으로 카운슬링이 하고 있고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은요. 그 애널로그 자체를 그냥 바이패스해 버렸습니다. 애널로그 시대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우리 양 선교사님이랑 그때 그 침례교 제 생각으로는 7개인가 뭐 6개 교회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멀티 사이트로 와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다른 데서 통역을 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코비드 19 시작 전에도 벌써 라이브 스트리밍 부흥회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뭐 캄보디아 뭐 인터넷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빨리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 봅니다. 또 예를 들어 탕백홍 목사님 뉴라이프 교회 코비드 19 전에는 화요일 날 아침인가 당신이 그 제자 훈련할 때만 20명 들어왔대요, 성경 공부하러. 근데 그 유튜브로 띄웠더니 지금 1,100명이 들어온대요. 예, 그러니까 20명 가르칠 거를 지금 1,100명을 놓고 가르친다. 대단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깜장신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도 강의했지만 저의 모든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걸 보고 본 다음에 다시 강의하고 강의한 걸 또 녹음해서 올리고 하는 형식으로 사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벌써 이 4차 산업혁명의 선교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그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써먹을 게 뭔가 무슨 뭐 theory고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공짜로 키워드는 공짜입니다. 키워드는 공짜예요. 예. 왜냐하면 뭐 옛날 같으면은 이 애널로그 시스템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었죠. 근데 디지타이제이션이 되면서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하면서 사실 평등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인터넷 선교는 사실 공짜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기본적으로 3개를 나누고 그다음 후에 조금 더 복잡한 거는 여러분 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키 컨셉은 프리 플랫폼이라는 거죠. 공짜 플랫폼 만들기. 그래서 플랫폼이란 건 이런 거죠. 그 어떤 그 뉴트럴한 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플러그인 한다 그러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이 모든 전체 프로세스와 이것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튜브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요즘 뭐 너튜브라고 그래 근데 어쨌든 유튜브 아시잖아요. 예. 아까 얘기하셨죠. 온누리 교회 선교사들은 벌써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짜 얼책으로 소통하기.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페이스북 저는 얼책이라고 그러는데 뭐 페이북이라도 그죠. 그 페이스북에 공짜로 올려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 미디움을 통해서
나의 유튜브를 같이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제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어 그 페이스북 그 이거 월이라 그러죠. 그 첫 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매일 부흥이라는 거 올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 어 누구야? 우리 그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이슈를 제가 또 밥톡이란 걸 해 가지고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매일 붕이란 것도 올리고 또 제가 가끔가다 하는 밥톡이란 것도 올리고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게 돼 있습니다. 얼체기 한국 선교사들에게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페이스북 자체가 지금 캄보디아 그 디지털 월드의 거의 메이저 플레이어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캄보디아 이코노미 자체가 어 5년 동안 더블이 됐어요. 그 5년 동안 캄보디아의 그 디지털 이코노미가 더블이 됐다는 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가장 파퓰러한 플랫폼입니다. 여기도 플랫폼이라는 걸 쓰죠. 페이스북이 가장 파퓰러한 그다음에 코비드 19 때문에 이 이커머스 스타트업 자체가 완전히 지금 break the record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세요. 거의 뭐 위에서 그냥 놀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이걸 그냥 숫자로 하면 73.76% 그리고 유튜브까지 하면 와우, 이게 뭐 얼마예요? 그럼 10% 그러면 84.01%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유튜브만 써도 어 거의 대부분을 잡는 거죠. 캄보디아의 젊은 사람들. 좋은 예가 지금 우리 양 선교사님 제가 뭐 양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양 선교사님을 뭐 제가 이분한테 뭐 밥을 얻어 먹다든지 뭐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여러 개를 연구하다 보니까 와 참 잘 활용하신다 유튜브를 저 페이스북을. 그분 페이스북에 뭐 5월 19 일자로 나온 거죠. 동역자들이 너무 바쁩니다. 지금 선교 보고를 누가 소통하고 있는 거죠? 한국말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옥권에 있는 사람들, 후원자들, 그죠? 기도 후원자들에게 소통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통이거든요. 그다음에 뭐를 광고하냔 말이에요. 보니까 온라인 논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선교하는 거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거기서 그 젊은 애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꽤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보고를 했었냐 보니까 뭐 수원 시흥교에서 뭐 보냈대요. 물감과 붓을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수원 시원교회에게 감사 표현하는 거잖아요. 선교 보고를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죠? 8월 이건 5월 8일 날이네요. 그다음에 또 우리 네트워크도 하시더라고요. Salt and Light 그건 뭐 우리 북스토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Praise the Lord 그 뮤직 그거를 자기 사이트에서 Salt and Light도 광고해 주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누구에게 하는 것 같습니까? 영어로 썼잖아요. 그래서 와우. 영어권에도 5월 22일 날짜로 뭐를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어권에도 봐야 될 사람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더 보겠죠. 그리고 "I am so proud of you." 우리 캄보디아 젊은 스태프들 야 뭐 인터넷 잘 쓰잖아요. 뭐 아이폰도 쓰고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당신의 인터뷰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창으로서 페이스북을 참 잘 쓰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척으로 소통하는 데 든 비용이 얼마일까요? 예. 공짜죠. 예. 페이스북에서 차지를 안 하죠. 그거를 다 쓰는데 다 공짜입니다. 페이스북 어카운트 여는데 돈 안 내거든요. 전기비는 들겠죠. 인터넷은 들겠죠. 근데 그건 뭐 아무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인제 그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다 발견한 게 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정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유튜브를 해서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제 운영하는 방법 이거 뭐 다 저는 이제 뭐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한국말로 올리면은 한국말로 여러분 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내 유튜브의 채널에 가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7개월 동안 뭐 24,000 뷰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 와우.
근데 중요한 건 저의 유튜브는요. 98.2%가 남자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자들에 대한 신경을 꺼도 돼요. 왜? 아이 뭐 한 100명 중에 1명이 보는데 내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보니까. 1년 거의 7개월 동안 했는데 98%가 남자가 본다는 건 향후 10년을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경 끄고 여자한테는 별로 신경 끄고 그다음에 보니까 어 25살부터 34살 근데 이 35에서 54살까지는 제로예요.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아니면 젊은 친구들. 왜 중년층은 나를 안 볼까? 이건 저에 대한 사실 고민이거든요. 여자가 안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중년층이 안 보면 안 되죠. 그죠? 중년층이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고 내 양, 그러니까 이런 뭐 양이라고 하면 우습죠. 어쨌든 제 어디언스에 대한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미국에서 많이 보겠죠. 캄보디아, 사우스 코리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한국보다 캄보디아가 더 보는구나. 이건 뭐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튜브에선 10 개의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안에 카테고리가 10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양에 맞춘 꼴 매기는 것을 10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을 해 가지고 10 개를 집어넣는 거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10 개의 예를 들어 매일 부흥이라는 거를 15분짜리를 영어와 한국말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445개가 더 됐죠. 인제 거의 500개가 됐는데. 그래서 매일 해 가지고 띄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들어와 보지는 않지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또 간증을 합니다. 그 밑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참 재미나요. 코비드 때문에 이런 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CRRC 캄보디아 리서치 우리 센터가 띄운 강의가 162개가 되더라고요. 야 7개월 동안 열심히 띄웠습니다. 그래서 뭐 캄보디아 연구를 안 한다고 누가 자꾸 그러는데 아니 뭐 우리는 그래도 우리 사이트에 오면 강의 162개 들을 수 있는데 자꾸 왜 연구 안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장완익 선교사님. 이분 9월 4일 날 띄웠네요, 작년. 그랬는데 157명이 나와서 봤습니다. 사실 프놈펜 포럼 지금 와서 지금 30명 듣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띄워놨더니 154명. 그러니까 그만큼 음 아주 이펙티브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4개의 비디오 강의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보세요. 제가 캄보디아 프레스비테리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깜장신에서 강의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그거를 학생들이 보고. 근데 학생이 8명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학생은 8명이고 강의를 영어로 했는데 어떤 거는 80번도 보고 어떤 건 70번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학생은 8명인데 70번씩 걔네들이 7번씩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또 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이제 갑과 을 제 그 책 박사 논문을 해서 뭐 이런 렉처도 올리고 이건 뭐 또 한국말로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 줌을 통해서 왓사나 목사님을 강의를 줌을 통해서 하고 또 올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빌 프리벳 같은 교수님 미국에 있는데 제가 초대해서 하고 진 존슨 미국의 동부에 있는데 와서 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수님 또 해서 하고 그래서 4차 그 우리 산업혁명의 선교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장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걸 다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북토크 한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며 살기 운동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지금 영어책, 한국책 같이 해서 한 100권을 올려 놨습니다. 재미난 책들이 많아요. 네, 한번 와서 보세요. 제가 갑과 을에 대한 선교도 올렸고 헨리 나우엔 모금의 영성 이걸 와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금의 영성 중요하죠. 또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건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냥 있는 평상시에 있는 일들을 그냥 비디오로 찍어서 올립니다. 예를 들어 그
옥상에 가서 찍었는데 캄보디아 그 저 스카이라인을 이 1728번을 봤어요. 이게 무슨 뭘 대단한 거라고 보나.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이 인제 끝나갈 무렵에 인제 딱 3 분짜리인가 4 분짜리인데 끝나갈 무렵에 제가 데일리 리바이벌로 인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밥 토크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저의 선교 보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아라타 빌딩 프로젝트 에어몰 2 옆에 있는 아라타 그 일본 사람들이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그 모금 그래서 우리가 400,000 불을 모금했어야 되는데 선교 보고하고 뭐 유튜브도 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래서 142 명이 와서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펀딩이 됐습니다. 물론 설교도 올려야겠죠. 그다음에 강의. 저는 또 그 RUPP에서 하는 강의, 로열 유니버시티 하는 그 철학 강의를 어 영어로도 올렸고 한국말로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형이상학 그래서 RUPP에서 3년 전인가 가르친 강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좋은 예를 또 찾아봤더니 또 양성 교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조셉 센트럴 스쿨이라고 아시죠? 예, 양성 교사님이 이거 하시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어 9,800 명이 서브스크라이브를 했어요. 9,800 명. 근데 이거 제가 보고 한 다음에 보니까 만 명을 넘었다고 셀러브레이트 하더라고요. 여러분 캄보디아 시골에 있는 학교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년 전에 그 유튜브라든지 없을 때 캄보디아 시골 학교가 10,000 명에게 뭔가를 가르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4차 혁명의 선교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이 플랫폼의 컨셉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누가 subscribe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걸 받았습니다. 뭐 새로운 것도 노티피케이션이 뜹니다. 1 시간 전에 뭐 새 걸 올렸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랬죠. 플랫폼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고.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소개하는데 그 유튜브에 이 플러그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의 그 프로젝트를 페이스북에서 광고하고 유튜브를 플랫폼을 써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서브스크라이브하고 10,000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 1.3 밀리언 예 박수 쳐 드릴까요? 너무 잘하십니다. 저는 정말 박수 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 밀리언 뷰를 했더라고요. 1.3 밀리언 그 뭐 엄청난 겁니다. 이게 가려서 안 보이네. 어쨌든 참 이런 건 박수 쳐 드리고 좀 언제 한번 양 선교사님이 이거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유튜브도 공짜입니다. 유튜브에서 그 올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 그러면 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또 뭐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할 텐데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짜를 소개할까요? 이제 세 번째인데 줌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공짜죠.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녹음하면 비디오와 음성 파일로 방송이 두 개가 가능합니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어 줌으로 돌리면은요. 그것을 페이스북에서도 발표하지만 유튜브에서도 쏠 수 있는 거죠. 줌으로 녹음합니다 먼저. 지금 저도 지금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녹음을 딱 누르는 순간 "녹음되고 있습니다." 광고하고 알려주고 이제 녹음이 돼요. 그러면 이 제가 1 시간짜리 강의 끝나자마자 딱 녹음을 끄고 클래스 이 미팅을 끝나는 순간 제 웹사이트에 아니 제 그 컴퓨터 파일에 딱 들어옵니다. 줌 파일을 크리에이트하고 보시다시피 여기 오디오와 줌 그러니까 M4A라는 게 오디오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MP4는 뭐 아시겠지만 비디오 파일입니다. 그걸 두 개로 나눠서 딱 내 컴퓨터에 갖다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MP4 파일, 무비 파일을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음 너무 간단하죠. 유튜브 올리는 거 세계에서 정말 간단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줌 파일을 내가 나의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서 올리기만 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건 근데 뭐 10개까지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선교복을 하겠다. 아니면 나의 선교 리포트를 하겠다. 아니면 뭐 어쨌든 뭐를 하건 간에 소통하는 방법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활용하되 줌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어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그 인터넷 선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줌으로 녹음을 하고 얼척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너튜브를 통해 플랫폼을 만들기. 그래서 practically 실용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근데 그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세 가지를 먼저 해 보고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줌 그 어카운트를 무조건 내일이라도 오늘 여기 캄보디아는 지금 아침이죠. 오늘 중으로 3 개의 어카운트를 일단 여세요.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그다음에 물론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거 처음에 하는 거 시간 듭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난 게 유튜브 채널 여는 방법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따라가셔 하시면 돼요. 너무 심플. 모든 짧은 강의는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올리는 거 유튜브에 한번 쳐 보세요. 다 떠 있습니다. 줌 쓰는 방법 다 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줌을 나의 선교 사역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만들어 활용할까라는 고민과 목표를 한번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개가 일단 딱 자리 잡으면 그다음 단계가 또 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벌써 해본 건데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도 제가 그 줌으로 녹음을 하면 오디오가 뜬다 그랬죠. 예. 그 오디오를 가지고 사운드 클라우드는 비디오를 못 합니다. 비디오를 올리지 못하니까 오디오를 올리는데 제가 벌써 유튜브에 올린 그 오디오를 다시 사운드 클라우드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 얼마나 많이 올리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오디오를 듣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과 이 라디오처럼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오디언스가. 그래서 사실 이 사운드 클라우드가 뭐 같은 거냐면 팟캐스트라고 그러죠. 미국엔 이제 팟캐스트가 유명한데 자꾸 나보고 팟캐스트까지 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팟캐스트는 뭐 그렇고 저는 사운드 클라우드를 굉장히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플랫폼을 사운드 클라우드도 공짜지만 10가지 플랫폼 정도를 줍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운드 클라우드 가면 여기 CRRC 강의 또 올라가 있고요. 설교하는 거 뭐 설교 모임 영어 뭐 제가 시 쓴 거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시베리아 가서 사역한 거는 락을 걸어 놓습니다. 락을 걸어 놓으면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목사들만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기도 인제 애널리틱을 딱 띄워 줍니다. 뭐 얼마가 누가 와서 뭐를 받고. 대단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미국, 캐나다, 뭐 스페인 엄청난 그 나라에서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보는 양이라면 사운드 클라우드는 듣는 양. 그래서 저는 다 양으로 취급하는데 엄청나게 봅니다. 한국에서 뭐 1,700번 어 근데 또 키포인트는요. 이게 다 공짜라는 거죠. 사운드 클라우드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다른 청중과의 접촉 포인트가 된다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사실은 제가 이 사운드 클라우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냥 장난처럼 올렸거든요. 장난처럼 올렸다가 깜짝 놀란 게 150 나라에서 보더라고요, 150 나라에서.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걸 셧다운 시켰습니다. 셧다운 시켜서 한 2-3년 동안 안 올리다가 한 1년 전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올린 건 내릴 수가 힘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걸 다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뭐 장난처럼 한 설교고 뭐 부흥회 할 때 막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했는데 그게 그냥 나가 버려서 누군가가 다운해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운드 클라우드 지금 올리는 건 제가 들어보고 '아 이거는 뭐 누가 다운해도 괜찮겠다.'라는 것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와 사운드 클라우드, 줌 또 공짜가 또 뭐가 있을까? 아카데미아.edu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또 공짜입니다. 근데 이거는 140 밀리언 학자들의 인터넷 방입니다. 한국 인구의 2배 반 이상.
와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 55 밀리언이라고 그러는데 1억 4천만의 학자들이 이 academia.edu에서 올립니다. 내가 여기 올라가서 전호진 박사님 글을도 많이 다운해서 보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글을 어디서 제가 얻겠어요. 근데 이것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이트를 열고 근데 얼마 전부터 academia.edu가 얼마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이 비디오도 할 수 있는 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웬만한 렉처들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60권 썼는데요. 60권의 책을 다 올렸고 제가 쓴 논문부터 하여간에 글화된 거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봤습니다. 뭐 캄보디아 불교 사상의 무 그리고 창조론의 재조명. 와우. 이런 거 멋있게 했잖아요. 들어도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느 나라에서 뭘 하고 있어요. 30일 동안 이거 지금 한 달 동안 뷰했다는 건데 좀 저는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전 세계에서요. 와우. 제가 보면서 놀랍니다. 76 나라에서 봐서 봤고 413 도시에서 왔다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111 대학에서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옥스퍼드에서도 와서 보고요. 보면 여기 보면은 옥스퍼드 패컬티 멤버, 옥스퍼드의 패컬티 멤버가 런던에서도 보고 뭐 여기 보면 위스콘신에서 보고 캐롤라인에서 보고 크라이스처치 뉴질랜드에서 보고 가나에서 보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요. 완전 골 때린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GBC 미국 방송 박신욱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 북톡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저 GBS 라디오에 프로그램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 제가 북톡 월요일 날 5시 30분에 제 북톡 나가고 그다음에 옥하는 목사님 그다음 날 그다음 시간에 이원서 목사님 메시지가 나갑니다. 굉장히 영광이죠. GBS 웹사이트에 가면 제가 그 분당교회 그 이 누군가 한 목사님 옆에 나오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웹사이트는 같이 옆에 제 옆 네이버입니다. 이웃인데. 이것도 물론 공짜죠. 이 오디오 파일을 잘 정리해서 그 이건 그라지 밴드라는 걸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이것도 한 30분 정도 훈련 받으면 그라지 밴드를 통해서 라디오에 올라가는. 이제 이거는 앞에 그 시그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테크니컬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판의 단계. 그래서 나의 선교 여정을 책으로 남기기. 이것이 유튜브를 쓰면서 굉장히 더 이펙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줌 녹음과 유튜브를 활용해 책으로 출판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예. 자, 뭐냐? 줌으로 녹음했다 그랬죠? 그래서 MP4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근데 유튜브로 올리는 순간 그 녹취 기능, 서브타이틀을 이용해 글로 남기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스튜디오 가서 이제 이 사이트를 딱 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뭘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 그 밑에 여기 코너에 서브타이틀 섹션이 나옵니다. 그 내가 저건 뭐냐 그러고 한번 눌러봤더니 그 딱 누르자마자 제가 한 모든 그 한국말로 한 것들이 저렇게 다 녹취가 돼서 나옵니다. 아까 그 첫 번에 강의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실용적으로 그거를 인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그래서 뭐 100%는 안 돼도 이거를 그냥 내가 다시 글로 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 내가 에디팅 해 가지고 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시도하고 있냐면요. 얼마 전에 어 5월 16 일부터 제가 12일 동안 제 오토바이를 몰고 LA서부터 시애틀 그러니까 한 3,000 마일 그러니까 4,800 킬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15 분씩 그날 얘기를 하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취를 하고
그 녹취한 거를 12일 동안 한 거를 그 녹취를 시켜봤더니 140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6 by 9이니까 6 inch by 9 inch면 요 정도 사이즈 아주 딱 좋은 책입니다. 6 by 9 이게 제 주석인데요. 6 by 9으로 14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넣고 뭐 해가지고 지금 영어로 하고 있어요. 영어는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녹취가. 그래서 그 영어를 가지고 그림도 넣고 하면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140페이지의 타이틀이 Zen and the Art to be Alive in Christ. To be alive, 내게 사는 것.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는 것이라는 사는 것이 헬라어로 zen이죠. zen.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라는 로버트 퍼시그의 책을 저는 흉내내서 Incoherent Joy 뭐 이런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영어 책을. 골 때리는 얘기죠. 그래서 줌이란 걸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일단 띄우면 책으로 출판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출판한 다음에 줌으로 리더십 모임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1 Promise of Who I Am in Christ라는 책을 영어로 출판을 하고 그 책으로 출판한 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줌으로 리더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모임을 갖는 거를 다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거를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야 이러이러한 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다른 교회와 똑같은 스텝 1, 2, 3, 4를 또 하여서 또 책 한 권을 가지고 제가 줌으로 리더십 훈련을 3번인가 4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제가 먼 곳을 안 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비드 19 동안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가나에서 부흥회를 했고요. 그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했고 LA에서는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교인이 한 45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니까 12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450명인데 1200명을 부흥회를 하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본 거.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한 1년 반 동안 제가 해본 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는 인터넷 선교는 공짜로 시작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비가 끊겨서 못한다라는 소리는 못하겠죠. 일단 무조건 공짜인 유튜브, 페이스북, 줌. 그래서 계속 뭔가를 올려보고 그 러닝 커브는 있습니다. 유튜브 올리는 것 처음에는 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양승 교사님 같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특별한 저는 계속해서 정말 꿈은 그 우리 CRRC 캄보디아 연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캄보디아 선교 그러면 영어로 쫙 수천 개가 뜨고 한국말로 쫙 수천 개가 떠서 그냥 캄보디아 선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그 정보와 강의가 올라갈 수 있는 캄보디아 역사, 캄보디아 선교, 캄보디아 시차 뭐 잘못한 것들, 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은 주어졌는데 43분에 끝났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창,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드시거나 반응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교욱 선교사님 질문해 주세요. 예, 우리 오스관 선교사님 여러 가지 하시는 걸 보면서 최근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
크리에이터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게이머 뭐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자기들이 되고 싶어하는 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오스칸 선교사님은 일종의 크리에이터에 해당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선교사가 하나의 크리에이터적인 개념으로 선교를 접근하고 근데 세상의 크리에이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수입도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어 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직업도 가지는데 이것도 잘하면은 선교비도 많이 모금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캄보디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상이 캄보디아 사람이고 우리 오 선교사님은 영어하고 한국말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제 그 두 가지가 가능한 캄보디아 사람이나 또 그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 세계로 확장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현장에서 실험은 여기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내가 크리에이터로 접근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좀 가지게 되고요. 저도 이제 강의를 캄보디아 말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할 때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먹을까 봐 얼마나 참기 있었고 또 그래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뭐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도 잘 듣고 저도 하면서 캄보디아 말이 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크리에이터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캄보디아 말로. 거기에 이제 남은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캄보디아 사람처럼 캄보디아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해야 될 건가? 아니면은 우리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그런 사람을 키운다고 할 경우에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은 그 우리 개인적인 선교사 저 자신의 앞으로의 어떤 선교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이랄까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건가? 그런 것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오스건 선교사님의 그 캄보디아를 향한 어떤 캄보디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좀 해나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 정말로 좋은 질문입니다. 에코잉이 생기네요. 비슷하거든요. 어, 저는 그 유튜버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서요. 거기 한국의 젊은 애들의 꿈은 유튜버래요. 뭐 왜냐하면 뭐 수천만 불 버는 예를 자꾸 드니까.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돈을 벌 생각으로 하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유튜버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저기 논바닥에서 소다를 먹어 가지고 낚시하는 뭐 이런 근데 얘네들이 지금 서브스크라이버들이 한 1,000,000 정도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거의 10,000불에서 20,000불씩 법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젊은 친구들이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필요 없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 쳐보면 뭐 이상하게 뭐 사투리에 가면서 뭐 캄보디아 뭐 부동산은 이런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브스크립션이 25,000명, 30,000명 이제 이런 사람들도 한 달에 거의 3-4천 불씩 벌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는 그 매개체를 왜 좋아하냐면요. 첫 번째는 공짜고 진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드롭박스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써보지만 업로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근데 유튜브는 빌리언 달러 컴퍼니고 진짜로 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의 그 속도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리고 언리미티드 진짜 그냥 뭐 내가 지금 1,600개를 올렸는데 어떤 거는 하나 비디오가 1 기그거든요. 1 기그의 그거를 내가 1,600개를 올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돈으로 계산해도 한 달에 진짜 1년에 한 500-600불씩 줘야 되는 이런 그 스토리지를 사야 되는데 이걸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는 지금 전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의 유튜브가 망한다? 글쎄 뭐 언젠가는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확실하게 강의를 올려놓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1년도 캄보디아라는 땅을 딱 들어간 날 한국에 들려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책방에 가서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쳐가지고 책을 살려고 그랬는데 딱 4권인가 있었어요. 4권. 2001년도에 한국에 들어가서 캄보디아가 제목으로 나온 책을 살 수 있었는데 딱 4권 샀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캄보디아를 아는 거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2001년도에 내가 그 책방에서 살 수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역사책도 아니었어요. 무슨 앵콜왓 저기 투어 가이드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4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를 파악을 해서 선교를 하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올리는 건 앨리스트 관심이 있는데 뭐 들어볼 만한 강의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그래도 로열 대학에서 한 강의고 내 나름대로의 그래도 뭐 연구에서 박사학위 한 거 또 책 나온 거 해서 강의를 160개 올렸습니다. 근데도 뭐 아무도 연구를 안 해서 요즘 뭐 연구를 안 해서 배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겠죠. 앨리스트 CRRC 사이트에 오면은 저희 유튜브 보면 강의가 1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교육 선교사님이 아주 제대로 보셨어요. 제가 보는 입장은 철저하게 코리안 아메리칸 입장입니다. 제가 미국에 48년 살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입장은 서구 중심적,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철학적인 거를 많이 보고, 그러나 현지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온 한국 선교사님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이건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냥 20년 했다.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20년 선교한 다음에 아니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책이라도 한 권 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책 안 써요.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자체가 내가 보기엔 모순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20년 선교했으면 그 20년 동안에 실수를 하고 실패했다고 그래도 내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걸 다른 사람에게 뭐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책 못 써요.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놓으라는 거죠. 비디오로 찍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줌으로 찍고 그거를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체계적으로 올리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선교를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배라도 뭐 나중에 2030년도에 캄보디아에 오는 제자들이 후배들이 와서 이런 사역은 이런 게 애로 사항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양준석 선교사님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데일리 리바이벌 하는 동안 네. 타문화권 다른 나라의 불신자들이 접촉한 예가 있는지요? 있죠. 네. 그리고 간증을 저한테, 그러니까 이 매개체라는 게, 이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20년 전에 목사님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믿음을 떠나서 교회도 안 다니다가 갑자기 그 파스터 로버트를 쳤더니 데일리 리바이벌이 나오더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지금 다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메일도 받아요. 또 어떤 형제는 캐나다에서 온 형제인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7개월 동안 에브리데이 새벽 기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이분한테 선교 헌금을 안 하지? 그리고 2,000불도 보냈어요. 이게 또 그런 또 꾀꼬리 같은 그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academia.edu라는 거기는 제가 올리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 그 책을 다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주석 쓴 거거든요. 물론 영어죠. 사도행전 주석을
두 권으로 썼는데 두 권에서 그 아마존에서 출판하고 저는 아마존에서 팔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일단 아마존에서 출판되면 이 출판한 파일 자체를 가지고 제가 그 아카데미에 대한 이두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죠. 47개국에서 다운하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 책을 다운합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제가 그거 강의하면 돌 맞아 죽죠. 그런 나라에서 지금 다운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감비아, 잠비아, 케냐, 뭐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생들이 바이블 칼레지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주석이라는 거는 무지 비싸요. 그래서 하나에 뭐 20불, 30불 하는데 조금 공짜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까지 썼냐 하면 야 이건 뭐 내가 쓴 거 주석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헬라어 이런 거 그냥 풀어놓은 거니까 그냥 다운해가지고 디지털한 거니까 다운해가지고 니네 이름으로 출판해. 그리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 그래가지고 그 내 이름 빼고 나는 커피라이트 없으니까 안 받을 거니까 그냥 당신 이름으로 출판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를 따르는 사람이 250명인가 한 350명 정도가 제가 올릴 때마다 지금 다운하고 있고 서로 교통하고 있고 어떤 교수들은 저랑 같이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그러고 또 어떤 교수는 자기가 하는 무슨 프로젝트를 조인해 달라고 그러고 이러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압니다. 예, 지금 그 더욱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들, 더욱이 이제 뭐 브루나이, 머슬름 쪽, 인도네시아 이쪽은 우리가 가서 머슬름 지역에서 복음을 외칠 수도 없는데 거기서 다운할 수 공짜로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한국 인구의 2배 반, 140 밀리언, 1억 4천만 엄청난 거죠.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으로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이훈모 교수님이 강의해 주신 상황적 변화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오석환 선교사님의 강의도 연결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선교사 수도 늘었고 또 인터넷 시대 변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는 별로 변화가 없고 하고 있는 사역에 중복 사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작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은 변화가 없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을까? 지금 오석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지만 우린 사실 영어권도 아니고 아까 신윤숙 선교사님 질문처럼 미리 그 전부터 나가 있던 선교사들은 정보망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변화와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모두 유튜버가 돼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미한 질문이지만 글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까지 될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에 전화 없이도 선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전화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같이 유튜브에 내 주소 정도는 갖고 있고 누군가 와서 저분이 옛날에는 뭐 블락이라고 그랬고 편지를 써서 띄웠잖아요. 근데 누가 요즘 편지를 읽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20년 동안 선교 편지를 써서 보내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메일을 보내요. 이메일이 어떻게 하냐면 제 유튜브 와서 보세요. 그러면 이 이메일에서 딱 누르는 순간 5분짜리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5분만 쓰면 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에 그게 뭐를 바쁜지 그래서 이메일을 띄우고 옛날에는 이메일 자체가 한 2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2페이지 이메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안 읽어? 그랬더니 그걸 누가 앉아서 읽고 있냐고. 그 선교 보고는 그거 2페이지 쓰기 위해서 열심히 내서 했을 텐데 안 읽으니까 다른 방법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600명 정도한테 더 되나? 이메일을 보내는데 매달 딱
한 5줄. 이번 달에 열심히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이 링크 와서 보세요. 그리고 딱 누르면 제가 유튜브에 가서 그 뭐야 이번 달에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걸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 레코드가 계속 남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얘기하지만 또 얘기합니다. 아 이거 정말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녹취된 거를 딱 모아가지고 1년에 책을 한 권 만들어 보세요. 저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 보고하는 거 있죠. 매달 그분들에게 한 거를 모아서 1년에 한 200장이 넘는 책이 한 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illar of Cloud and Pillar of Fire,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그 1년 간증집이 1년에 한 200장 정도 넘게 뭐 250장이었는데 작년 건 250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요. 그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 그죠? 뭐한 달에 20불 하는 사람부터 뭐 많이 하는 사람들, 화성교회라든지 그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런 분들한테 보냅니다. 출판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한 달에 2만 원을 냈는데 20불을 냈어요. 그래서 24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그 해에 250장짜리 간증집을 받습니다. 오석환 선교사가 1년 동안 한 거를. 근데 솔직히 그거 보면은 까무러칩니다. 아니 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 왜냐하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진짜로 선교사님들이요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죽도록 일하는데 문제는 기록은 안 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는 거를 정리해서 내가 느낀 점, 내가 깨달은 점,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장을 쓰면 여러분 360장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반 장을 써도 150장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기 쓰는 것처럼 매일 일기 쓰는 것처럼 내가 뭐 바탄방에서 뭐 애들 고아랑 만났는데 뭐 얘가 이런 데더라. 아유 얘가 왜 이럴까? 이런 거를 적어놔. 그러면 그거를 달달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고를 했잖아. 그럼 그게 녹취가 된다니까. 그럼 그거를 그걸 모아가지고 출판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도 지금 그 일렉트로닉 북으로도 할 수 있고 다 출판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여러분 후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10,000원씩 하고 20,000원씩 한 사람들이 24만 원 했는데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선교헌금 안 끝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거 담임 목사님 보내면요, 그 다음에 더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소통을 안 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취약점은 우리가 선교지에 27,000명이 나갔는데 그러한 선교 보고 쓸만한 선교 보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연구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이시 사람들하고 한국 주이시 이민 역사와 한국 이민 역사를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아르헨티나라는 데를 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데를 가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주이시들이 60년도 중반에 들어왔어요. 아르헨티나에. 주이시들 이민이 그 시작이 60년도 중반이었고 한국 이민자들이 60년도 말부터 LA 들어왔어요. 2만 명씩. 근데 30년인가 지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아르헨티나의 거의 대부분의 정치 경제를 주이시가 장악했습니다. 근데 LA의 이민자들은 끝까지 이민자로 남고 거의 정치적 영향력 하나도 못 끼치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이시들이 아르헨티나 와가지고 30년 동안 자기네들 주이시 라이브러리에 자신에 대한 이민 연구한 책이 2만 권이에요. 2만 권. 네. 근데 한국 이민자들이 30년 동안 자기 연구한 게 한 권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권에 한 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캄보디아에 뭐 한국 선교사 뭐 850명 와 있어요. 그래서 20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책이 몇 권 나왔습니까? 네? 없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책이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풀러라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동양 이민교회, 그래서 Asian Church Planting, 동양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동양 사람들의 개척교회에 대한 클래스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한국 사람이 가르칠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일본 교수가 하고 앉아 있고, 일본 교수가 하는 그 책 중에 The Spirit of Samurai,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책을 나보러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 나 이 클래스. 왜? 그랬더니 야, 너 지금 LA에 일본 교회 15개 있어. 어? 한국 교회 1000개야. 한국 이민교회 1000개 있고 니네들 일본 교회 15개 있는데 내가 왜 일본 이민교회에 대한 걸 배우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니들 책 몇 권 썼는데. 개척교회 1000개 해서 지금 20년 했는데 너희들 누가 가르칠 건데? 너희들 무슨 그거에 대한 책 썼는데 책 한 권 없고 가르칠 교사 하는 사람 없었어요. 불러에. 네.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신학교에서는 동양 개척교회에 대한 건 일본 사람이 가르치고, 왜? 책을 엄청나게 쓰니까. 스스로 연구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취약점이죠. 그래서 아니 뭐 캄보디아에 선교사가 800명이면 뭐예요? 20년 뒤에 다음 세대를 가르칠 책이 한 권이 안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어떤 좀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하나 10년은 곧 지나가거든요. 2030년 곧 오거든요. 2030년 됐을 때 지금 20살 되는 애들이 이제 30살 돼가지고 캄보디아에 들어온다 그래서 도대체 뭐 그동안 뭐 하고 뭐 가르쳐 줄 게 있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60, 70 돼가지고 그냥 뭐 했어. 그냥 닥치는 대로 해. 뭐 지금 우리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했어. 그냥 닥치는 대로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윤숙 선교사님 질문 계속 하실까요? 네. 앞에 잘 나눠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선교사님처럼 혼자 그렇게 유튜브, 페이스북 다양하게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조금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라는 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더욱이 이제 그 네트워크에 가장 한국 사람이 잘 쓰는 게 카톡방이잖아. 카톡방. 그래가지고 카톡방 해가지고 뭐 이거는 미국 애들이 그 저희랑 같이 들어와서 격리하면서 뒤집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캄보디아 들어와서 격리 14일 하는 동안 그 옆에 왔던 외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는 들어오자마자 그 공항에서 카톡방 열게 하더니 뭐 한국 사람들 막 도와주고 뭐 얘기해주고 인포메이션 띄우고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니까 딱 없어지고. 야 이건 우리가 카톡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한국 성인 사람들이 좀 이런 거, 그리고 인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조셉 학교 같이 그 시골에서 학생들 훈련하는 그 선교사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계속 대화하고 뭐 세미나하고 서로 하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쓰기 힘들면 유튜브로 띄워서 강의하는 걸 올려놓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뭐 우리 푸놈펜 포럼에서도 이제 계속 운영하고, 우리 CRRC 같은 데서 이제 계속 운영하고, 우리 캄보디아 연구원 또 이번에 또 뭐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캄보디아 선교 연구원인가 뭐 그런 거 사람들이 좀 같이 공유하고 인포메이션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질문 보니까 유튜브 등을 통한 선교복에서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유튜브를 띄울 때 4가지로 띄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퍼블릭, 그래서 다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unlisted, 그래서 나만 볼 수, 그 인포메이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private, 그 다음에 private은 나만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 뭐였더라? 세 개인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유튜브를 띄울 때 예를 들어 나만 볼 수 있는 거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쓰고 싶은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하고 싶으면 그냥 프라이빗에 올리면 돼요. 아무도 못 봅니다. 당신 외에는. 아니면 listed. 저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 네트워크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오신의 가족이 5명 있어요. 5명. 제가 막내인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줌 모임을 합니다. 오줌. 오신의 줌 미팅을 해서 오줌 미팅인데 우리 오줌 미팅에 근데 그 사이트 하는 거를 예를 들어 5인데 한 사람이 빠졌고 4명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5명 들어온 적은 드물어요. 4명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딱 시작할 때 녹음을 해가지고 1시간 녹음을 해서 언리스트에 딱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만 그 링크 걸어주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프라이버시 아주 개런티죠, 그거는. 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찾아서 와야 되는데. 그 애드레스가 뭐 정신없이 길거든요. 그래서 언리스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러시아에서 강의한 거는 그거를 패스워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슬럼 지역에 예를 들어 베트남 지역에 강의한 것들은 리스트를 걸고 딱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그거만 있는 사람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조학현 선교사님 손 드신 건가요? 아니시랍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 계신 분들 보니까 이번에는 학교 사역하시는 분들과 교육개척 사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러면 오늘 강의랑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지금 현재 나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지금 현재 나에겐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혹시 그런 것들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없으시니까 그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까 오석환 선교사님이 난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 그리고 50대에 이렇게 인기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 50대에 들어간 여자 한 명이 접니다. 네, 강의 재미있고요. 한국에서는 최근에 선교사님 유튜브보다 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순천향대학교에서 메타버스로 이번에 입학식을 한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는데요. 혹시 선교사님 괜찮으면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